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선투현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주식 열풍 10대 줄이니 31만 명 늘었다. 미성년자 계좌 수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800%가 늘었다고 하네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미성년자도 백일, 돌, 세뱃돈 등 많은 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통장에 저축해서 성인이 되면 자녀에게 주었으나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는 주식으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10년에 한 번씩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에도 유리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주식 계좌가 있으면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니 좋은 경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자, 자녀 주식 계좌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어, 자녀들이 왜 나는 주식이 없어? 이런 말을 하면, 네,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주식을 사준다고 하는데요. 국내하고 해외를 이렇게 보니까 음,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산주 이게 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이 사준 주식이었고요. 미국에서는 구글과 벅셔 해서웨이가 3년 연속으로 자녀에게 많이 사준 주식이 되었습니다. 이 주식들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무리가 없다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열풍에 올 미성년자 신설 계좌가 800%가 늘었다. 네. 자, 한 살 때 2천만 원은 증여를 해도 네, 비과세죠. 그리고 또 10년 후가 되는 11세에 또 2천만 원을 또 증여를 해서 총 4천만 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21세에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죠. 그러면 어 20년 전, 10년 전에 그 투자했던 이 4천만 원이 1억으로 늘어났다고 했을 때 1억 5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21세에 아파트를 사 주어도 네, 가능한 일이 되겠죠. 자, 2조 2천억 쓸어 담은 동학개미의 힘 배당락 뚫고 코스피 또 최고치를 돌파했다. 네. 요즘에 뭐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이 2,800이라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요. 이제 3,000, 4,000을 향한 여정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9호선 연장 고양 창릉지구에는 GTX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자, 남양주와 일산에 교통 호재가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남양주 왕숙에서 강남역까지 9호선으로 45분 만에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고양 창릉에서 서울역까지 GTX A를 이용해서 10분 만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9호선 연장은 2028년, GTX A는 2029년도에 개통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GTX A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이 지도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시고요. 또 노선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인터넷에서 이 1, 2, 3기 신도시 지도도 캡처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은 GTX A와 B가 지나는 그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TX 라인에 있으면은 어디에 있든지 핵심 일자리까지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에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백신은 접종 횟수가 대부분 2회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1회 접종만으로는 어떤 그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 국민이 다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급 예상 시기가 내년 2분기라고 하니까요. 2분기면은 4월, 5월, 6월이 되겠죠. 네, 파이자 제품 같은 경우는 3분기라고 하니까 네, 7월, 8월, 9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미약품과 녹십자에서도 위탁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자,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야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붕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보다 백신의 가격이 훨씬 싸죠. 돈을 더 주더라도 백신의 수입을 더 빨리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막판까지 중국 때리기, 중국군 관련 기업의 투자를 금지한다. 화웨이, SMIC 등 35개사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을 계속 때릴 것입니다. 한국이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외교를 잘 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직장인의 꿈 억대 연봉 85만 명, 22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합니다. 자, 22명 중에 1명 꼴이면 4.5%죠. 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이 비슷한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해의 소득이 2억이 넘는 가계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전기 5G 폰 판매 호조 수혜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화로 MLCC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하고요. 또 스마트카까지 추가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기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카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내년 미국 증시 기대주는 테슬라보다는 엑슨모빌이다. 자, 석유 기업 엑슨모빌이 미국의 기대주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는 내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난의 시세 절반인 장기 전세 SH공사의 시프트죠. 신청이 폭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550가구에 10,00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왕십리는 262대 1, 반포는 174대 1, 아파트 인기에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시세가 절반이라고 해도 물량이 너무나 적죠. 이런 공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급이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은 성동구, 구로구, 서초구, 중랑구, 금천구, 네, 모두 좋아할 만한 지역이고요. 면적도 어, 거의 84제곱미터가 많습니다. 네, 33평이죠. 반면에 공급 물량이 거의 하나 혹은 두 개입니다. 이 정도 공급 물량으로는 뭐 전세 수요를 네, 감당할 수가 없죠. 네. 공공 주도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변창흠 주택시장 불안 해소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설 이전에 나온다고 하니까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대책은 보유세를 더 강화하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사업용 땅에 종부세 폭탄, 디벨로퍼 속앓이. 네. 아파트를 지으려고 사놓은 땅에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에 어, 이 세금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이 정상적인 주택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LH로부터 공모로 사들인 공동주택 용지를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지적입니다. 자, 사업용 땅에 종부세 폭탄을 터뜨리니 공급은 더 줄어들고 건축 원가는 더 상승합니다. 그 와중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니 건설사는 인허가 신고를 내고도 건축을 멈춥니다. 결국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매가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자, 배달의 가외 장사까지 코로나에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 자, 연봉 1억으로 남는 돈을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투잡을 뛰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는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불로소득을 없애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불로소득은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이 60세 이후에는 불가능하지만 이미 수명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잡을 뛸 시간에 투자 공부를 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어도 투자는 가능하지만 60세가 넘어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이죠. 자, 투자는 극단적으로 보면 돈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연봉 1억을 받아도 8년간 한 푼도 안 써야지 강북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 네, 저는 이런 제목이 굉장히 싫습니다. 이유는 희망을 없애고 좌절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연봉 1억이라도 경기도에는 4억 이하의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하면 그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집을 살 때는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살 때는 부모님과 친척에게 돈을 적극적으로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년 후에는 집값이 더 오르기 때문이죠. 자, 부부가 함께 일하고 대출을 이용하면 경기도에서 4년 만에 내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더 모으면서 조금씩 더 서울에 가까운 곳, 조금씩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누구나 이런 식으로 내 자산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면요. 3040의 패닉 바잉으로 집값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집값이 오르니 부랴부랴 지금이라도 돈을 끌어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짓된 소문을 믿고 집을 사지 않았다가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을 사는 것이죠. 집값이 오를 때는 누구나 집을 사고자 하지만 집값이 하락할 때는 아무도 사지가 않습니다. 자, 최근에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가격이 비싼 경우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자, 임대차 입법의 결과로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줄어드니 다시 갭 투자에 유리한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참으로 모순입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정책을 만들면서 집값이 하락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결국 알면서 그렇게 하거나 정말 모르거나입니다. 자, 연봉 1억이 넘는 근로자 85만 명. 네, 대단합니다. 억대 연봉제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의 억대 연봉과 현재 억대 연봉은 다릅니다. 자, 설 명절 전에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604만 평 규모의 준공업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시 저층 주거지에 중층 고밀도 주택을 개발하고 역세권 반경 500m까지를 용적률을 2배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서울의 준공업 용지가 많은 영등포와 성동구, 그리고 그 중에서 저층 빌라 밀집 지역이면서 역세권인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겠죠. 이런 지역은 투자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선티현 신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